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 준비에 또 수시도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번 주에 6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게 되죠. 이 성적표를 받고 나면 수시 6회 지원 전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 하시면서 수시 지원에 대한 큰 그림을 잘 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시작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시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메르스처럼 이제 국가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있을 때면은 항상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입니다. 참 정보인지 거짓 정보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3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은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맞는 정보인가가 중요합니다. 참 정보를 찾아서 입시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기상대에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진학계 빌 게이츠로 불리는 선생님이시죠. 배재고등학교 진로진학교사이신 이정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재고등학교 교사 이정영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자축구대표팀이 16강 문턱에서 결국은 올라가지 못하는데요. 저는 그 공부하는 것도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400홈런을 쳤던 이승엽 선수 같은 경우 그 모자에 이런 글귀를 썼다고 합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자, 수능까지 아직 물론 많은 시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많은 시간 남아 있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노력 끝까지 계속 해주신다면 아마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노력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선생님이세요. 답답한 수험생의 마음을 싱싱 달리게 하는 진학계의 하이패스, 성덕고등학교 고3 진학부장이신 김유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덕고등학교 김유동입니다. 이 천만과 끝망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사랑과 끝사랑이 또 같으면 행복하겠죠. 자, 여러분, 그 3월 첫날에요. 고3이 됐던 첫날에 그 칠판을 꿰뚫 듯한 그 눈빛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반복 때문에 또 6월 모평 결과 때문에 지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학생이 많을 텐데요. 예, 제 좌우명이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권력을 휘두른다라는 의미의 명언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때입니다. 자, 힘내시고요. 꺾인 무릎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예, 끝까지 이제 150일도 채 안 남았거든요. 예,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처음 마음 기억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의 진학 상담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 문의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입니다. 행정공무원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현재 예상 내신이 2.1등급 정도인데 어느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할까요? 모의고사 때마다 실수를 꼭 해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 때는 더 심할 것 같은데 정시는 힘들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행정공무원이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인문계 수험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때요? 이제 이번 주에 6월 모의고사 성적표 나올 텐데 시험은 잘 봤어요? 이번에도 실수를 좀 많이 해서요. 네.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어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정영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실수한 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곧 기말고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수능도 이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학생이 그 진학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상담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1.5등급, 수학 2.5등급, 영어 1.75등급, 사회 1.25등급으로 평균 1.7등급 정도 됩니다. 주요 과목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1학년 1학기 1등급에서 2학기 2등급으로, 그리고 2학년 1학기는 다시 1등급, 2학년 2등급, 다시 2등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수학은 1학년 1학기 3등급에서 2학기 4등급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2학년 1학기 2등급, 2학년 1학기는 드디어 1등급으로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영어는 1학년 1학기, 2학기 모두 2등급이고요. 2학년 1학기 1등급, 2학년 2등급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B 원점수 100점으로 1등급을 받을 예정이고요. 수학 A 원점수 94점 2등급, 그리고 영어 원점수 95점 2등급이고요. 한국사 원점수 41점 3등급, 동아시아사 원점수 44점으로 3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 그래서 평균 2등급 정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성적을 3월과 4월 우리 학생과 좀 더 잘 봤던 것으로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영어는 계속 2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하고 동아시아사도 1등급을 계속 받았는데요. 6월에는 이런 그 탐구에서 좀 약간 성적이 하락됐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예, 계속해서 비교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활동으로 보면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 유적 및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을 꾸준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론 동아리 활동하고 탁구 및 등산 동아리 같은 활동도 꾸준하게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1, 2학년 합쳐서 총 87시간을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인재향상 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1, 2학년 동안 총 203시간을 수강을 했습니다. 네.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1학년 때 8권, 2학년 때 12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활동으로는 시청에서 운영하는 논술 수업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수상 내역을 보겠습니다. 1학년 때 국어경시대회 은상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사 골든벨 대회 은상, 동아리 축제에서 전시 부분이 있고 발표 부분이 있는데요. 전시 부분에서는 동상, 발표 부분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어, 도덕, 한국사에서 각각 교과 우상을 받았습니다. 2학년 때 수상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서 골든벨에서 역시 금상을 받았고요. 국어경시대회 은상, 그리고 다양한 그 경시대에서 동상을 받았는데요. 특히 사회, 영어, 수학 이런 다양한 교과목에서도 역시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굉장히 많은 그 교과 우상을 받았습니다. 실용영어라든가 인류와 사상, 그리고 한국, 지리, 한문, 수학, 사회문화, 프랑스어 등 다양한 교과에서 다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다독상까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1지망으로는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논술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논술전형을 역시 희망하고 있고요. 3지망으로는 한양대 행정학과 논술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꿈이 참 명확한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지원하는 대학, 뭐 내신 성적이 나쁘진 않지만은 지원하고 있는 대학들이 조금 또 각 대학에서 상당히 좀 유명한 학과들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먼저 교과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2학년 때까지 학생 평균 등급을 살펴보면 약 국어가 1.5, 수학이 2.25, 그리고 영어가 1.75, 사회가 1.25로 평균 1.7등급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은 이번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살펴보면요. 국수 영사 원점수가 374점입니다. 대략 상위 누적으로 살펴봤을 때 약 5.2% 정도에 해당하는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성적 가지고는 사실은 그 정시가 워낙 문이 좁기 때문에 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게 살짝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적도 약간 더 향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지금 그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행정공무원이 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그래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도 볼 때 요즘 대입 추세가 아무래도 이제 학생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점들이 이제 교내 비교과 활동에서도 좀
적극적 참여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 약간 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자, 우리 학생한테 하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기말고사 준비 잘 하고 있나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때인데 기말고사도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기말고사 준비를 아무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수시에서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비교과 활동에서도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독서를 좀 더 보강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말고사까지 우리 학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 일지망으로 서울시립대 희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상담받고 달리자 서울시립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달려갑니다. 비교과 활동, 1학년 때 준비된 논술을 바탕으로 잘 넘어가고 있고요. 학교장 추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잘 넘겼어요. 또 통계나 도표를 활용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80m에서 멈추셨네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을 보니까 80m 선수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현재까지 준비 상황이죠. 그렇죠. 이정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에게 80m를 주신 이유 그리고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로 좀 매겨주시죠. 지금 제가 80점을 줬다라는 부분은요, 특히 1학년 때부터 지금 꾸준하게 논술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약간 그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가 이제 그 희망하는 제 1순위 희망 대학인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전체 재학생의 2%에 해당하는 학생을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학생이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는 잘 통과를 됐다고 보여지는데 대신 이제 그 시립대가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시립대가 통계라든가 또는 도표를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이 수학에서 약간 좀 성적이 다른 교과목보다 좀 떨어져가지고 혹시 그런 게 잘 준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어떤 전형이 잘 적합할까요? 지금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로는요. 논술 전형을 지금 일단 추천을 해드리고요. 2순위로는 정시 전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마지막 3순위로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논술 전형을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각 전형에 대해서 진단 이유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1순위는 제가 논술 전형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그 인재스쿨에서 계속 참여하면서 논술 수업을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논술을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역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거의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그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요. 그래서 애지간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도는 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성적이 지금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대신 그 현재 그 실시되는 논술 자체가 이미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그 논술에 대한 그 좋은 평가가 나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전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2순위는 정시 전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 입시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수시에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이번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쉽게 출제된 것처럼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역시 쉽게 출제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성적에서 다른 영역은 참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탐구 영역에서만 조금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영어 영역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적이 그래도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국수형이 이제 아무래도 주요 과목이니까 뭐 크게 정시에서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수능이 쉽게 출제가 된다면 누가 더 실수를 하지 않느냐라는 게 더 굉장히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평소 EBS 교재하고 그리고 문제집을 상당히 풀어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루틴을 완전히 찾아간다면 아마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우리 그 논술 시험에서의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물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비교과를 조금 덜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정도 성적이면, 즉 교과 성적이 지금 1.7등급이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비교과는 좀 활동을 좀 덜 했는데 그래도 꾸준한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내 경시대회에서의 모든 그 수상 실적들, 그리고 교과 우수상들, 이런 점들은 그래도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 지원을 해보는 것이 고려해볼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선발한 인원이 점점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본다면 또 6번의 수시 지원 횟수를 적절하게 배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번 고려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예, 수능에 대한 어떤 강점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형들을 추천해 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시립대입니다. 시립대가 이제 올해 좀 변화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시립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논술대학 전형으로 지금 선발하는 행정학과는요, 10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도에도 10명을 선발했었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22.55대 1에서 작년에 52.7대 1로 굉장히 급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원 자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재학생 수의 2%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4배수를 논술 100%를 이용해서 선발을 합니다. 2단계는 논술 50, 학생부 교과 50으로만 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요. 1단계 논술로 2단계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논술 시험 자체가 120분입니다. 출제 유형은 언어 논술과 통계도표 세문항에서 한 2,000자 정도 내외에서 출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1단계 합격자는 별도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2단계는요. 최종적 선발을 하는데 논술과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선발을 할 텐데요. 특히 학생부 반영 방법이 교과로만 100%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학년별 가중치는 없고요. 전학년 전 과목 반영하는데 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시 전년도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과 지원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 66명의 학생부 교과 성적의 분포를 보니까요. 1.5등급에서 3.66 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종 합격한 학생이 2명의 학생부 평균 성적을 보니까 2.36 등급입니다. 우리 학생보다 좀 더 뭐 성적이 더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추가 합격생도 1명이 있었고요. 도전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전년도에는 수능 최저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어지면서 뭐 크게 역시 논술이 더 큰 영향을 더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논술과 함께 역시 학생부 교과로만 또 50% 2차에서 2단계에서 반영을 하니까 교과 성적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논술 시험 일자는 10월 6일, 즉 수능 전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이걸 한번 본다면 나름대로 어떤 그 다른 대학들의 논술도 한번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울시립대 도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는 내용이 예상 내신이 지금 한 2.1등급 정도인데 어느 대학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내신으로만 이게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어떤 전형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부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크거나 또는 작아질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논술 전형은 약 1.5등급에서 3.5등급의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도 평균 2등급에서 약 2.5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나 학생 교과 전형으로 만약에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대학의 경우에는 약 1.3등급 정도에서 합격이 보통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요.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과 비슷한 그런 등급 정도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싶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모의고사 때마다 우리 학생이 좀 실수를 많이 해서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능 때는 더 심할 것 같은데 정웅 씨는 좀 힘들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학생이 좀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지금 그 학력평가처럼 재학생만 보는 게 아니고 졸업생까지 응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 재학생들이 실제 수능까지 성적이 끝까지 가게 된다면 약간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지 실은 개인적으로는 올라가는 학생도 있고 물론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성적이 지금 탐구에서만 좀 떨어졌는데 실제로 자신감이 좀 더 가지고서 좀 더 그 응시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관할 정도의 성적은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는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비관하지 마시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실수를 좀 더 줄인다면 6월 모의고사 성적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그러한 스스로의 다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절대 비관할 성적은 아니죠. 예. 네. 우리 학생이 사전에 보낸 상담서를 보니까요. 사교육 없이 혼자 공부하기가 어렵다라는 점하고요. 또 하나가 영어인데요. 그 자세히 보면 그 영어 듣기 평가 영어가 보면 2등급에서 좀 머물러 있는 그런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사교육 없이 혼자 공부한다는 게 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통 혼자 공부하다가 막히면 같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보통 같이 공부하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궁금증을 물어봐가지고 바로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영어 듣기 평가 어떻게 보면 영어 듣기 평가는요. 저는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필 평가보다는 대부분 그래도 듣기 평가는 좀 더 쉽게 출제되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듣기 훈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듣기 평가 시험에서도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뭐 몇 번 반복해서 들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을 때 집중력을 가지고서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듣기 평가에서 잘 성적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학습 컨설팅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희망하는 대학 외에 또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제가 우리 학생이 좀 약간 아까 지원하는 희망하는 대학이 상당히 좀 낮았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본인의 성적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추천을 좀 과감하게 연세대학교 전형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이고요. 행정학과 19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도에는 21명을 선발했었고요. 2년간 경쟁률을 보면 44.96대 1, 51.62대 1로 조금 약간 역시 경쟁률이 논술 전형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형 방법은요.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20, 학생부 비교과 10입니다. 논술이 약 70% 차지하는데 시험 시간은 120분. 그리고 출제 유형도 통합 논술로 해가지고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재시문은요 고등학교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를 살펴보면요 국수, 영사, 과학 교과목 전체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을 보면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으로 3학년 시험이 1학기밖에 반영되지 않지만 40%나 반영된다는 점 상당히 좀 의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학생 비교과는요 거의 다 만점이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출결 및 봉사 시간만 반영하고요. 출결은 무단결석 3일 이내면 다 만점이 나오고요. 봉사도 뭐 20시간 이상은 다 만점을 줍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높습니다. 4개 영역 등급합 6 이내인데요. 그 4개 영역 중에 탐구는 잘 보는 거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행정학과 지원자 81명 학생부 교과 성적 분포가 1.05 등급에서 3.57로 굉장히 뭐 타이트하죠. 거기다가 이제 최종 합격한 학생의 그 2명의 학생부 평균 성적을 보면 1.4등급 정도 됩니다. 여기 성적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 시험도 1.7등급 정도 되고요. 행정학과 1차 추가 합격자가 작년에 1명밖에 없을 정도로 거기다 그냥 다 등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 그 실제 연세대학교 발표한 그 경쟁률을 보게 되면 사회과학대학만 보면 경쟁률이 51.9대 1이었어요. 근데 수능 최저를 충족한 경쟁률은 18대 1로 경쟁률이 대폭 감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어느 정도의 가망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수시 충원율이 약 110% 정도 된다라고 작년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합격할 수 있는 팁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적만 좀만 더 올려준다면 좋겠고요. 전년도 논술 기출문제 출제 여부는요. 대학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잘 좀 살펴보시고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능 이전에 역시 논술을 실시하긴 합니다. 약간 상향이긴 하지만 최저만 맞춘다면 한번 해볼 만하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려대학교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려대학교인데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즉 논술 전형입니다. 행정학과 22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는 27명을 선발했었습니다. 2년간 경쟁률을 보게 되면 40.63대 1에서 40.41대 1로 역시 경쟁률은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전형 방법이 논술 60, 학생부 교과 30, 비교과 10입니다. 논술은 약 100분 정도 소요되고요. 통합논술 2문항으로 됩니다. 수능 최저가 고대보다는 연대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합이 5 이내입니다. 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좀 보게 되면요. 행정학과 지원자 58명의 학생부 교과상대 분포가 1등급에서 약 3.89 등급까지 나왔고요. 최종 합격한 학생 2명의 학생부 성적이 약 1.54등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정학과가 작년에 3차까지 추가 발표를 했는데 8명이 추가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 경쟁률을 좀 발표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인문계열 전체 경쟁률이 약 41대 1이었는데 논술 지원자가 25,715명 중에 논술 시험에 결시, 즉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약 10,000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시율로 따지면 39% 정도 되죠. 근데 또 만약에 응시했어요. 응시했는데 그 수능 최저에 미달한 자,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5,22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인원을 제외하면 16.6대 1로 역시 이런 경쟁률이 대폭 감소해버립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논술 특강 자료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가.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논술 시험 날짜는 수능 이후에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채점을 한 다음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중앙대학교하고 논술 시험 날짜가 그냥 겹치는데요. 가채점 후에 만약 예를 들면 뭐 수능 최저를 맞췄다든가 안 맞췄다든가 또는 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상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우리 학생? 제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다 상담해 주시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걱정 좀 덜었어요? 실수 열심히 줄여야죠. 그래요. 아니, 실력에 비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신감을 더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해 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1교시 상담 진행했고요. 2교시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